네, 안녕하세요. 투자자 만원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요. 지난 617 그리고 710 대책 이후로 저 개인적으로도 좀 자산에 대한 분배를 좀 포트폴리오를 새로 짜느라 시간이 조금 소요돼서 후속 영상이 조금 늦었고요. 지금이라도 여러분께 좋은 영상을 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창원의 재건축 아파트들을 어떤 식으로 평가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대상으로 할 단지들은 신월중호 아파트, 그리고 가음 4구역, 그리고 대원 1구역 요 세 가지 아파트를 예로 들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굳이 이번 창원에 투자하지 않더라도 이번 재건축 이런 계산법을 미리 알고 계시면은 차후에 활용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영상을 조금 늦었지만 준비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앞전에 제가 준비했던 그 시세와 지금 시세가 조금 달라졌는데 그런 것들도 같이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각각의 구역들이 어디 위치해 있는지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앞전에 영상에서 설명드렸지만 창원은 각 구역별로 조금씩 입지적인 차이가 있고 그에 따라서 매매가도 차이가 있으니까 그 영상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영상에서도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이 창원 광장 로터리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이 얼마나 가까우냐에 따라서 입지가 선호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기 보시면 일단 용 5구역과 4구역이 이미 용지 아이파크 더샵으로 완공이 되어서 지금 구창원의 대장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 이 신월 2구역 신월주공 요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추진위 승인 지역인 신월 은하와 그리고 상남 대우가 있고요. 그리고 추진위 승인인 신월 3구역 그리고 사파 1구역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용호동 쪽은 입주가 마무리된 신축 아파트가 되었고 그 다음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조합 설립 인가 이후 사업 시행 인가를 기다리는 시그널 2구역이 그나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널 2구역 역시 초등학교를 대로변 앞쪽에 끼고 있고 그리고 여기 아파트와 상권들이 잘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재건축 중에서는 가장 선호되는 입지라고 보시면 되고 그에 따라서 창원시장이 좋을 때는 가장 먼저 시세가 튀어올랐다가 조금 조정이 되면 아무래도 투자성 상품이기 때문에 좀 더 내려가기도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하시고 투자에 임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입지는 여기보다 조금 안 좋지만 가음 삼총사가 있는 이제 가암동 재건축 단지들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지금 5구역, 6구역, 7구역은 이미 더샵, 그리고 센텀 푸르지오, 그리고 꿈의 그린 이렇게 해서 입주를 마무리한 상태고 그 다음 가장 빠른 것이 가음 8구역이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고 올해 관리 처분 인가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 럭키 아파트가 그 다음으로 자이가 신축돼서 입주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가음 4구역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면서 그 다음 순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1구역 그리고 2구역, 3구역이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4구역 역시 초등학교를 바로 옆에 끼고 있고 그리고 앞에는 광장 그리고 뒤쪽에는 시장 이렇게 있어서 그리고 프로지오라는 브랜드를 지금 시공사로 갖고 있기 때문에 대장주로서의 면목을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대원동이 있는데요. 대원동은 지금 2구역이 꿈의 그린이 이미 신축해서 입주해 있고 그 다음으로 지금 3구역이 재개발인데 여기가 관리처분 인가를 득해서 올해 분양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쫓아가고 있는 것이 대원 1구역 사업시행 인가를 득해서 여기도 관리처분 인가를 올해 받게 되면 내년쯤 이주나 철거를 하게 된다면 내년 혹은 내후년에 분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앞전까지는 이쪽 꿈의 그림과 이게 아티움 시티가 시세를 그렇게 크게 받쳐주지 못했지만 올해 초중반을 지나면서 조금 더 이쪽에 시세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꿈의 그린 시세를 따라간다면 1구역과 3구역 모두 좋은 분양 결과 그리고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단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결국에 이 창원시청이 있는 이 광장을 기준으로 해서 가까운 것이 신월 1구역, 2구역이고요. 그리고 3구역, 상남 1구역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가장 속도가 빠른 것은 신월 2구역이고요. 그 다음으로
입지는 이제 가음동 요쪽 성산구를 선호하는데요. 그 안에서도 가장 빠른 것은 가음 8구역 럭키 아파트, 그 다음으로는 가음 4구역, 1구역이 쫓아가고 있습니다. 2구역, 3구역은 상대적으로 기본 고시만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진행된다고 보기가 조금 어려운 구역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음동보다는 입지적으로는 조금 여리에 있지만 속도는 좀 더 빠른 가음 3구역과 1구역이 있습니다. 3구역은 현재 관리처분 인가가 나 있기 때문에 올해 분양 예정이었고 AL리미트에서 지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원 1구역은 지금 현대건설에서 시공을 할 예정인데 현재 사업시행 인가까지 나와 있고 올해 또는 내년에 관리처분 인가를 득하게 되면 철거 이주를 통해서 2, 3년 안에 분양을 할 수 있는 단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창원 안에서 재건축 단지들이 혹은 재개발 단지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각각의 구역들을 소개해 드렸으니까 그 안에서도 사업 시행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고 투자성도 고루 갖추고 있는 단지를 일단 3개를 제 임의대로 뽑아왔습니다. 첫 번째는 신월주공, 두 번째는 가음 4구역, 그리고 세 번째는 대원 1구역 이렇게 3가지 단지를 꼽아봤고요. 그 안에서도 신월주공은 평형대별로 조금 시세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비교하기 위해서 13평, 15평, 17평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음 4구역에서는 다른 것들보다 조금 시세가 원활하게 거래가 되고 있는 가음 3록 아파트를 기준으로 선정을 해봤고요. 대원 1구역 같은 경우에는 현대 아파트이기 때문에 여러 평수 있지만 일단은 17평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일단 뒤쪽에는 그리고 공급은 현재 구축 아파트의 공급 면적이고요. 그 다음에 지분은 해당 아파트가 몇 평의 지분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간평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부동산이나 어떤 조합에 문의를 해가지고 간평을 추정값이기 때문에 실제 값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 감안을 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간평을 기준으로 이 매물이 어느 정도의 그 권리가액을 갖는지 매물간평이라는 명칭으로 적어보았고요. 그럼 이 매물간평을 기준으로 내가 해당 아파트를 얼마에 사면 얼마의 프리미엄을 주고 하는지를 이 프리미엄이라는 걸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평형은 34평으로 일단 동일하게 계산을 하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넣어놨고요. 사실 신월주공 13평 같은 경우에는 34평을 신청할 수 있지 않을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감안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합원 분양가도 조합에 혹은 부동산에 문의해서 넣어봤고요. 그래서 이 조합원 분양가를 총 합치면 그러니까 신청평은 34평을 신청했을 때 내가 조합원 분양가를 요 정도에 사는 셈이다. 조합원 분양가는 요 정도고 그리고 분담금을 추가적으로 낼 것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적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 시세가 얼마인지를 조사하면 결국에 이 땡땡 재건축을 얼마에 어느 정도 메리트 있게 저렴하게 사는 것인지를 요 메리트라는 열로 구분해 놓았으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은 일단 길었는데 일단 앞선 단지들을 네이버 부동산에서 시세를 넣어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신월주공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신월주공, 가음 4구역, 대원 1구역을 각각의 매매가를 제가 시세를 조사한 것을 적어 보겠습니다. 지금 신월주공 13평 같은 경우에는 시세를 이렇게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13평은 약 3억 2,500, 그리고 15평은 한 3억 8천 정도, 그리고 17평은 4억 5천 정도의 호가와 실제로 실거래가가 다 찍혀 있고요. 가음 4구역 같은 경우에는 2억 1,500 정도의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원 1구역 같은 경우에는 2억 2,500 정도의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변 시세는 어떨까요? 신월주공 같은 경우에는 주변 시세 기준을 잡을 때 용지 아이파크나 용지 더샵을 기준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현재 지금 34평 같은 경우에는 한 8억 초반대까지는 이미 실거래가 찍힌 상황이고 호가는 8억 5천 이상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좀 더 보수적으로 주변 시세를 한 8억 2천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기반으로 해서 메리트가 어느 정도 있는지가 계산이 되고요.
그리고 가음 4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센텀 프로지오가 6억 6천의 실거래가가 찍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대원 1구역 같은 경우에는 대원 꿈의 그린이 한 6억 정도의 시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주변 시세들을 비교를 했을 때 신월주공 13평을 3억 2,500에 샀다면 한 대략적으로 1억 4천, 한 1억 5천 정도의 메리트가 있는 셈이고, 15평, 17평으로 갈수록 조금 메리트는 떨어집니다. 이 이유는 결국에 13평이 지분이 세대수가 가장 많은 평수라서 조금 지분상의 그런 이점이 있었던 것 같고요. 시세를 정확하게 지분과 시세로 판단했을 때는 13평이 아직도 메리트가 높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세대수 구성으로 봤을 때 13평은 34평을 신청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많은 투자자 혹은 실수요자분들이 조금 높은 평수를 좀 높은 금액을 주더라도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가음 4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센텀 프로지오가 6억 6천이라는 가정하에 가음 4구역 상록 아파트를 2억 1,500에 산다면 결국 한 1억 4천만 원 정도의 이익이 남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원 1구역 같은 경우에는 꿈의 그린이 현재 한 6억 정도 호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원 현대 아파트를 2억 2,500에 구매를 한다면 메리트가 한 8천만 원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월주공 13평 그리고 가음 4구역에 비해서 대원 1구역이 이렇게 메리트가 낮은 이유는 결국에 대원 1구역은 사업 시행이 어느 정도 사업 시행 인가를 받고 관리 처분 계획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 진행에 대한 리스크가 거의 낮기 때문에 이런 메리트도 같이 낮아지는 겁니다. 반대로 가음 4구역과 신월주공은 아직 조합 설립만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 시행인가를 득하게 되면 결국에 대원 1구역처럼 시세를 한번 점프하면서 메리트를 줄여 나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2억 7천이 된다고 하면 똑같이 대원 1구역처럼 메리트를 줄여 나가는 거죠. 하지만 대원 1구역처럼 가음 4구역도 사업시행 인가를 받게 되면 결국에 가음 4구역도 2억 7, 8천에 거래될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요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 블로그에 남겨놓았으니까 블로그를 함께 보시면서 영상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수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창원 재건축의 부동산 분위기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신월주공은 3억 4천까지 실거래가 찍혔다가 그리고 그 다음에 호가가 3억 5천에 나오다가 710 대책 이후로 조금 호가가 떨어지면서 3억 1천 그리고 1,000대 지금 물건들이 다 사라지고 금매는 다 빠진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시 3억 2천, 3천 정도의 호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가음 4구역은 신월주공만큼 그렇게 거래가 활발히 진행된 단지는 아니기 때문에 거래는 차곡차곡 쌓여서 올해 초 한 1억 8천, 1억 7천이었던 호가가 지금 2억 2천 정도까지 올라온 상황이라고 보고요. 어쨌든 메리트는 신월주공이든 가음 4구역이든 동일한 메리트이기 때문에 선호하는 입지 그리고 그런 자금 계획들을 반영해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대원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신월주공 가음만큼 입지가 선호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속도면에서 안정적인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바로 꿈의 그린을 사는 것보다는 실수요자라면 조금 공격적이지만 리스크를 안고 대원 1구역을 매수하시는 것도 당장 꿈의 그린을 매수하는 것보다는 대략 8천만원 정도는 싸게 사는 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을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좋은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조금 더 지역 분석 위주였다면 다음 영상에서는 좀 어떻게 하면 앞으로 투자를 이어나가면 좋을지 그리고 무주택자 그리고 1주택자 그리고 다주택자 각각의 플랜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막연하게 1주택자는 어떻게 이런 것보다는 사연을 받아서 그걸 위주로 설명해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런 것들은 제가 기획하는 대로 공지를 해드릴 테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메일이나 댓글로 제게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저는 투자자 아마론이었고요.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